지금 그 G80 요 모델 3.5 모델이고요. 친절하게 이걸 시승 차량 정보를 붙여놨네요. 네. 올뉴. 더뉴하고 올뉴 차이를 아시죠? 네. 올뉴가 이제 완전히 바뀐 제네시스를 이 3세대 제네시스라는 강조하는 거고, 더뉴가 페이스리프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페이스리프트 나오게 되면 이제 더뉴 G8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대가 바뀔 때마다 하나씩 앞에 더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뉴 올뉴 더뉴 올뉴 G80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게 세대 바뀔 때마다 올뉴 더뉴. 더뉴는 이게 한글로도 딱 맞네요. 더 새롭다. 이 정관서가 그렇게도 맞아 떨어지네. 그러네요. 올뉴도 맞아요. 새 건데?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거 영어 만국 공통이라고 맞네. 사실 영어 못해도 이 변죽만 좋으면 미국 가서 언어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 없잖아요. 대충 이렇게 바디랭귀지 섞어가지고 영어 못하는 사람들도 소통하는 사람 많아요. 잘 알아듣더라고요, 서로. 이게 표정, 그리고 또 어떤 몸에서 나오는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이 사람 사는 형태가 비슷하니까. 외장 컬러가 페즈먼 블루. 요즘 컬러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사람 이름보다 더 힘들어. 내장 컬러는 세비야 레드. 세비야 레드는 뭐예요? 세비야가 뭐죠? 거의 풀옵션. 다 들어가 있네요. 8,790만원. 그러니까 다 넣으면 8,790만원 되는 거예요. E 클래스 중간 모델. 그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530보다는 약간 좀 비싸고요. 요즘은 이제 530도 4기통이라. 그 다음에 E 클래스도 상위 모델 다 4기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기통 셰프6 이 감성이 이제는 점점 없어지고 다운사이징 막 돼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V6 3.5 터보 엔진의 넉넉한 출력, 이 380마력이거든요. 요거를 마지막 내연차로 즐기신다 그러면 이거 괜찮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통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이 풍부한 여유로운 그런 출력들, 이런 것들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3.5에서 터보가 걸려있기 때문에 엔진에 뭐 크게 무리를 안 주면서도 그러니까 포텐셜이 상당히 높은, 그래서 출력을 여유 있게 뽑은 엔진이기 때문에 영어 2000cc에서 막 400마력, 막 420마력 내고 짠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면 약간 좀 엔진 음도 긴장감을 주고 여유로운 크루징보다는 약간 타이트한 느낌의 크루징. 근데 이런 제네시스 같은 차들은 그런 분위기하고 좀 잘 안 맞아요. 당장 딱 비교가 되는 게 이게 아이들 스탑앤고가 지금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잖아요. 시동이. 예전에 비해서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죠. 많이 그 충격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4기통이다. 4기통이면 또 그만큼 더 진동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동의 그 폭이 얘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거죠. 4기통보다는. 공회전 시의 진동도 V6 3.5L 대배기량이 유리해요. 당연하죠. 터보 엔진은 이 스프럽에 따라서 약간 진동이 생길 수 있는데, 얘는 그 진동 댐퍼로 처리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진동에 대한 불쾌감도 거의 없고요. 지금 이렇게 저속이면 저속, 고속이면 고속,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이 차를 선택할 때 포인트는 격한 드라이빙보다는 좀 넉넉한 힘으로, 힘이 세다 그래서 엔진이 380마력이라고 그래서 그걸 항상 다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쥐어짜서 참 이렇게 빈곤하게 운전해야 돼 하는 거하고 악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쑥 나가는 그 기분 좋음하고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후자를 즐기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차이인 거죠. 그리고 지금 선택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내연기관 즐기다가 전기차로 넘어갈래, 그런데 좀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 G80이 수입차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선택하시라는 게 아니라 선택 전에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죠. 비교를 하시고 검토를 해보시고 시승을 꽤 오래 해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벤츠, BMW 요즘 나오는 차들이 좋긴 한데 그게 비치도록 좋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한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수입차 E클래스나 5 시리즈 보면 국산차 대비하면 엄청 그렇죠. 좋았어요. 정말 선택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 뭐 좋긴 한데 예전만큼은 진짜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국산차는 오히려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네시스가 이렇게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계속 좁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만나는 접점이 있거든요. 그 접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E클래스라든지 5 시리즈보다 더 여유롭고 사이즈도 크고 그리고 옵션도 더 많고 가성비는 더 좋아요. 가격 대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승차감 부분에서는 어떠신 것 같아요? 어느 브랜드든지 네. 승차감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네. 근데 그 부드러운 정도, 말랑한 정도가 브랜드마다 색깔이 있어요. 네네. BMW의 말랑함하고 벤츠의 말랑함하고 제네시스의 말랑함하고 근데 말랑함의 정도는 비슷해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그 편안한 정도가. 근데 그 색깔 어떤 특정 브랜드에 꽂혀서 많이 그 차를 타셨던 분들은 얘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 완전히 거의 비슷한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살짝 5 시리즈에 더 가까운 승차감이긴 한데 이것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제네시스 G80이야? 아니면은 이게 구분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520이나 200이나 이런 그 엔트리하고는 그거보단 낫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급 모델 이상 모델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출력되는 그런 모델하고 비교를 해볼 때 단순히 승차감 짧게 시승을 많이 타게 되면 이제 엔진 질감이라든지 뭐 주행감을 통해서 구별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딱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그 느낌이 비슷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조금 예민하게 재보내자면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노면 정보를 선택적으로 좀 더 잘 올려줍니다. 얘보다 좀 더 선택적으로 잘 올려주니까 주행을 할 때 노면과의 일체감을 통해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좀 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5 시리즈보다 나은 점은 노면 정보는 좀 덜 주지만 허쉬니스를 좀 더 쳐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노면과의 밀착감은 5 시리즈보다 약간 떨어지는데 주행할 때 뭘 신경 쓰이게 하는 부분이 확실히 얘가 좀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차는 그냥 이동수단이고 편안하게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면 얘고요. 움직이면서 그래도 조금 즐거움이 약간은 있어야지 하면은 5 시리즈. 요 작은 차이지만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거기서 만약에 노면 정보가 너무 안 들어와서 심심하고 재미없어서 못하게 때가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는 안 간 거예요. 딱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얘도 심심치 않게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5 시리즈만큼 세밀하게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읽어주네 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얘도 제법 단단한 느낌이 좀 있구나. 얘도 지금 여기 지나가는데 제법 도로가 거칠다라는 거를 불쾌하지 않게 그래도 조금 운전자가 대비할 수 있게 알려주고 요 정도는 되는데 그런데 5 시리즈보다는 확실히 소음제가 하나 더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편안함 쪽에서는 얘가 좀 더 낫고 주행 즐거움 쪽에서는 5 시리즈가 좀 나으니까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 포지션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 안정감 자꾸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는데 고속 안정감 이게 서킷 들어가서 평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리고 그 차이를 내게 되면 요즘 브랜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글로벌 탑10에 못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현대차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름 있는 해외 유명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뭐 그들의 프로필을 보면 심지어 어떤 엔지니어들은 10대 브랜드를 다 섭렵했어. 다 있어, 다. 그러니까 어제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이래요. 지금 자동차판이라는 게 실력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 또 이름,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있다 보니까 자본이 있으면 데려올 수 있거든요. 비어만 총괄 아니면 또 피터 슈라이어.
그리고 동코블리케 뭐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벤틀리 계시는 뭐 현대우 그런 분들이 또 저기 지리 자동차 갈 수도 있고 상하이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브랜드만 사실 우리나라 거지.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기술들은 글로벌 기업에서 수십 년씩 축적되어 왔던 그 기술적인 노하우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 과정에 대한 엔지니어링을 전반적으로 견학을 하시다 보면 아 이제는 우물알 개구이가 될 수가 없겠구나. 국산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뭐 고기도 먹어본다더니 먹어본대요 이렇게 하는 시대가 지금 아니에요. 그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흔히 이제 고속 안정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네. 그 법으로 따지는 고속은 100km, 110km가 한계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문제가 될 차를 만드는 브랜드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꽤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에이, 설마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까이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는 유명 브랜드 중에서는 유명 브랜드 중에서는 거기서 이제 좀 넘어가서 150 제가 볼 때는 한 150, 180 이 정도까지도 안정성에 문제될 그런 유명 브랜드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가 미끄러지잖아 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설정이 있어요. 첫 번째 코너 들어갈 때 진입할 때 브레이크를 좀 늦게 하면서 핸들을 급격하게 틀면요 자동차는 네 바퀴에 다 접지를 고르게 줘야지만 안정적으로 선회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앞쪽으로 급격하게 무게 이동이 된 상태에서 선회를 하기 때문에 앞쪽 타이어의 부담이 커져요. 그렇게 되면 스티어가 부풀어 버려요. 그러면서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니까 이렇게 한계점이 낮죠. 얼마든지 안정적인 차도 이런 그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륜 구동 방식일 경우에는 초반에 급격하게 토크가 걸리고 그 다음에 악셀 페달을 띄었다가 바로 입력할 때 확 출력이 그렇죠. 강하게 걸려요. 그렇게 되면은 스티어를 살짝 조작한 상태에서 확 밟게 되면 뒤가 슬립이 살짝 강하게 때로는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뒤 털리는 거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슈퍼카 타고 사고 내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정말로 그렇게 느꼈다 그러면은 정말 이분은 그런 운전을 하시면 안 되는 출력을 다루실 줄 모르시는 전혀 분들이죠. 오버가 나는 후륜구동이나 전기차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은요, 페라리라든지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다 몹쓸 차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잘 다루게 되면은 진짜 기가 막힌 주행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차에 맞게, 특성에 맞게 평가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차들도 뉴트럴한 차를 얼마든지 개오버나게 그렇죠. 만들 수 있고 또 개언도로 운전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오버 안 나는 차도 얼마든지 오버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뭐 의도하지 않는 걸 만드는 건 운전 잘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초보자가 엉뚱하게 조작을 하면 차가 엉뚱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나오는 현상이 이 차의 본연적인 그런 특징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운전해서 그런 건지 그렇죠. 그거를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네, 가장 좋은 캠코더나 카메라를 갖다 줘도 초점 하나도 안 맞게 찍을 수 있죠. 찍을 수 있어요. 그러네. 네. 적절한 비유시네. 네. 네. 그 워크스테이션 갖다 주고 그걸 가지고서 폭탄 터치기 이 게임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아까워. 그렇죠. 그러니까 장비가 성능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장비는 사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소비자가 그걸 왜 배워야 돼? 소비자가 안 배워도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자동차 운전에 있어서 위험하신 분들입니다. 자동차는요, 생명을 믿고 맡겨야 되는 그런 소비재예요. 인류 역사상 자동차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했냐면요, 얘가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는 거예요. 왜 고대의 그 많은 장수들이 말이 화살 맞으면 막 대신 맞아주는 장수. 왜 그런 애정을 갖게 되냐면 그 말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고 잘 달려줘야 자기 기량이 나오거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이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자기도 다치거든요. 자동차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빠르게 움직이는 이동수단이고요. 엄청난 힘이 여기 숨어져 있어요. 200마력만 해도 사실 이게 만 200마리의 힘은 아니에요. 이게
중세 시대에 개량되기 전에 말을 기준으로 했고, 그것도 말 한마디가 낼 수 있는 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마력이라고 하면 말의 힘의 뭐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1200마리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걸 감안하고 계산을 해도 엄청난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아이언맨의 수트와도 같은 거예요. 강철 수트와도 같은 건데, 이걸 무책임하게 사용법도 모르게 쥐고 있다 그러면 어린아이한테 총 쥐어준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큰 힘이 담겨져 있는 거는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 게 소비자로서의 권리.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자동차는 라이센스 없이 운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 안 배워도 쓸 수 있게 해줘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소비자들은 남에게 또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생필품일 때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뭐 바가지 안 배워도 쓸 수 있게 해줘야지, 뭐 이런 거. 뭐 그래요. 휴대폰까지도 남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 그것도 아니다. 도찰하면 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책임감 있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법을 배워야 되고,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는데, 이걸 제조사에게 디지털 카메라 사가지 가서 나 메모리 안 쓰고 필름 쓰고 싶은데 바꿔줘. 이걸 왜 메모리 쓰게 해가지고 날 불편하게 해. 난 필름이 좋단 말이야. 이렇게 소비자가 왕인데 소비자가 한번 해야지.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뭐 회생제동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전기차 원페달 드라이브 요령을 끼워쳐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그걸 소비자가 왜 외워야 되는데, 그럼 그냥 익숙한 내연차만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루실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걸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그럼 남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요즘은 아파트에서도 흡연하는 게 배관 타고 올라가거나 환기구 타고 올라가서 미우석에 피해를 준다고 자제하라고 하는 시대예요. 네네네. 자동차 관련해가지고는 안전 관련된 규정, 또 운전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 익숙하게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평가하실 때도 이 자동차 평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잘해주셔야 돼요.